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조우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청소년 위원분들. 안녕하세요. 고3 오이슬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염은빈입니다. 제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차성재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3 송성환입니다. 오늘도 도티님과 의원장님들과 함께 즐겁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2 조수인입니다. 청소년의 답답함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을 보니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기본기를 다진다는 의미로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첫 번째 코너, 의회 상식 퀴즈! 네, 우승자에게는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답을 알면 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퀴즈. 네,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하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객관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번 지방법원, 2번 대법원, 3번 가정법원. 네, 정답은 우리 송성환 학생. 저는 3번. 3번. 네, 가정법원인 것 같아요. 가정법원이요? 네. 어째서죠? 일단은 그 자체의 학생이 잘못이 있지만 부모님의 잘못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풀어야 하는 곳은 가정에서는 풀어놔야 하거든요. 부모님의 이해, 네, 부모님의 이해와 도움 네. 이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정의 도움이 필요해서 가정법원인 것 같습니다. 정답! 네, 3번 가정법원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지방법원, 뭐 대법원, 가정법원, 이 밖에도 뭐 행정법원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그리고 소년 사건을 관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소년 범죄와 같은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바로 됐어요. 그쵸? 네, 맞아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네,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우리 친구들도 다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중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유언, 네, 2번 약혼, 3번 복권 구매. 네, 뭘까요?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성재 학생. 저는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 네, 복권이나 그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혼. 네, 약혼은 네. 20살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네, 아니라 성인이 할 수 네.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을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언이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일지 다른 의견 있나요? 저요. 네. 2번 약혼이요. 약혼이요?
다른 나라 보면 네. 되게 일찍 결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혼이 이제 네. 보기 중에서는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성재 학생이 1번 유언, 그리고 수인 학생이 2번 약혼을 선택을 했는데 정답자는 성재 학생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유언이고요. 우리 변호사님께 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계신 위원분들 중에 지금 현재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만 유언을 할 수가 있고, 약혼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그리고 복권 구입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가 넘어야 복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소년 범죄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은 무엇일까요? 1번 징역 10년, 2번 소년원 5년, 3번 소년원 2년. 네, 어떤 걸까요? 성재! 징역 10년. 징역 10년이요? 너무 그래도-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지른 그 죄가 엄청 막중하고 크다면 처벌도 크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재 학생은 착해가지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답!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어른보다는 낮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최고 선고할 수 있는 형은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20년까지 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이 상한입니다.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야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성재 학생이 2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오늘 선물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박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풀었던 퀴즈에 힌트가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의 잘못과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표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대표 발의자 누군가요? 자, 야, 우리 송성한 위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시네요.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니까, 청소년이니까 봐줘야 할까요? 아니요, 전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도 지면서 살고 싶거든요. 청소년도 잘못하면 어른처럼 처벌받게 해주세요. 이에 대해 같이 토론해 주십시오. 박수!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의 잘못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가 다 나오네요. 사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담론이기도 하죠. 청소년도 잘못하면 어른처럼 처벌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분들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돌림은 확실한 잘못이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왕따 되게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되게 네. 안타까울 것 같아서 청소년도 잘못하면 어른처럼 처벌받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의 잘못, 처벌 가능한 범죄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딱 떠오르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따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큰 범죄보다는 이제 따돌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호관과 폭행 등 큰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 왕따 범죄다? 아니다.
네, 따돌림이 사실 청소년들의 대표 문제이기도 하죠. 네, 사회적 화두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따돌림은 확실한 잘못이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도 있으면 풀을 텐데 이건 별 이유도 없이 왕따를 당하는 거고 친구는 뭐 잊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카톡으로 하는 사이버 왕따도 엄청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단톡방에서. 맞아요. 네. 반 전체 단톡방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없는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왕따 당하는 친구만 모르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빼놓고 다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은따라도 은근히 친구를 따돌리면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네. 심지어 이게 전따로도 바뀌게 됩니다. 전따는 뭐죠? 전따는 전교생 따돌림이라는 아, 단어인데요. 네. 이 전따로 인해서 친구들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가해자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죄입니다. 이제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폭력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리고 다치게 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물론이고 어떤 강제적인 심부름 그리고 따돌림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학교 폭력입니다. 야, 그렇다면 처벌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심해지면 연령에 따라서는 뭐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왕따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뭐 처벌을 받지만 만 14세 미만은 이 처벌 규정에도 자유롭다라는 데 사실인가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소년 범죄들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고요. 14세가 넘어야만 뭐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이라든지 보호처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따돌림 문제에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범죄의 시작은 이 왕따, 따돌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청소년이 어른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네. 유아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런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같은 사례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좀 네. 위원님들 좀 다른 생각인데요. 왕따는 되게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네. 이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그냥 반감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되게 네.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저는 그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에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혹시나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라는 지점이에요. 어떤가요? 네, 먼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로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2차 피해가 무서워서 맞아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무작정 신고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그 가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뭐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담임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뭐 사건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좀 선생님 사인을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을수록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얘기를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넷과 다중매체를 쉽게 접하죠. 거짓말로 물건을 팔아서 돈만 챙기고 가져가는 먹튀,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도 서슴없이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엠번방처럼 성착취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어른들과 큰 차이가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폭행, 살인 등과 같이 흉악한 범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더 강하다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불량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청소년은 되게 키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네. 어른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기 키도 크고 힘도 센. 아니죠? 착한 네, 오해할 뻔했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청소년의 잘못과 처벌에 대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VCR 보시죠. 처벌을 똑같이 해야 된다. 손. 오, 만장일치.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갈수록 그런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더 이렇게 진화되고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많이 주잖아요. 상처를 받는 사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걸 씻을 수 없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친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동료들 친구를 가둬놓고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든가, 정말 좀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어요. 이 법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집집마다 애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오케이 해주다 보니까 너무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이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도 훈계가 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야 이놈아 뭐 담배 피지 말아라. 근데 요새는 할아버지가 말을 못 건네요. 무서워서 애들이. 위아래가 없어. 네, 맞아. 위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기,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죠. 부모는 어른을 이기기도 하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부모, 그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뭐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부분은 없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 네. 저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제대로 안 받잖아요. 성인만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보호자가 그 아이를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려서 그 법적인 그 제재를 못하면 그렇다고 부모가 대신 가서 감옥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뭔가 이 법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정도 생각해요. 뭐 학폭이나 뭐 그런 것, 아니면 요즘 애들이 뭐 살인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니까 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막 요새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 하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냥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통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서로 신고해 주는 제도. 절도, 폭행,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처벌을 해야 할지,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좀 봐줘야 될지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초등학생이 제일 가깝네요. 네. 제 생각은 좀 변함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죄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청소년은 어리니까 좀 봐주고, 어른은 나이가 많으니까 처벌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조금 위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야, 강한 의견.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잘못이 없다 생각하고 처벌을 안 받고 계속 그 범죄를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자꾸 일어나면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른처럼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네. 그 아까 봤던 부모님의 의견을 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아주 작은 잘못으로 학교에서 전화가 와도 부모님이 큰 충격에 빠지시고 맞아요. 자신을 채찍질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뭐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다 이런 말 한마디로 부모님들은 크게 머리를 아파하시고 골만 계시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 이게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이라고 해도 뭐 나이 불문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 주제를 제안했던 우리 송성환 의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토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유연하게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거죠. 반대했던 우리 고3 염은빈 위원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분들도 이제 함께 같이 저희가 챙겨주고 한 번 더 도와주고 봐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범죄학자들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범죄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만 하다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범죄율은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아직 미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제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직은 교화 가능성이 많고 배울 것도 많은 그런 소년들을 어떻게 교화할지,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지 이런 것들이 소년법의 취지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소년은 아직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의 마지막 발언이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께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최종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송성환 의원이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호만이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벌을 적게 받고 범죄를 피해간다면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네. 청소년이라 해도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범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망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 광고 같았어요. 네, 우리 송성환 의원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청소년 위원분들의 선택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찬성 4표 그리고 반대 1표 가결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에서 가슴 깊이 남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처벌의 유무가 아니라 범죄를 비롯해 잘못을 저지르는 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준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